태평양의 광활한 수면 아래 숨겨진 보물이 있습니다. 이 보물은 채굴, 환경, 그리고 기술을 혁신할 만큼 가치가 큽니다. 그것은 기름에 필적할 수 있는 신비로운 미개척 자원입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이를 채굴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강력한 불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파도 아래에 또 무엇이 숨어 있을까 하는 질문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1. 클라리온 클리퍼튼 존 소개. 이곳은 클라리온 클리퍼튼 존입니다. 하와이와 멕시코 사이에 위치한 태평양의 광대한 지역입니다. 심해의 심연 평원은 처음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평원은 지구 표면의 50%를 넘게 차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클라리온 클리퍼튼 존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광물을 포함한 결절이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100만 70만 제곱마일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캐나다의 절반 크기와 비슷하고 너비는 미국 본토 전체와 대략 같습니다. 평균 깊이는 약 16,400피트로 이 지역은 지구에서 가장 외진 곳 중 하나입니다. 이곳의 이름은 경계선을 표시하는 클라리온과 클리퍼튼 단층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화려한 이름은 아닐지 모르지만 태평양 바닥에는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자원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 자원들이 엄청난 가치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도 이를 추출하기 위해 본격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그에 대한 생각을 하려면 커피 한 잔이 필요할 것 같네요. 클라리온 클리퍼튼 존은 지구에서 가장 외진 장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그대로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탐험해야 할까요?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그렇다면 상어가 이빨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작은 사건이 채굴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 다금 속 결절의 형성. 모든 것은 이빨을 잃은 상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빨은 수천 피트를 여행하며 바다 바닥에 정착했고 수천 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닷물의 광물이 이 이빨을 코발트, 구리, 철, 망간, 리튬 및 히토류 원소의 층으로 덮었습니다. 이 느린 과정에서 감자 크기만 한 덩어리, 즉 다금속 결절이 형성되었습니다. 오늘날 수십억 톤의 이러한 결절이 바다 바닥의 광대한 지역을 덮고 있으며 산업적 용도로 매우 수요가 높습니다. 이들은 곧 기름보다 더 가치가 있을 수 있으며 수백억 달러의 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절은 코발트와 니켈, 아연, 구리와 같은 금속이 풍부한 지역에서 발견되며 일반적으로 13,000에서 2만 피트 깊이에서 발견됩니다. 평균적으로 10제곱피트당 최대 33파운드의 결절이 발견되며 부피는 0에서 66파운드까지 다양합니다. 이들에 대한 많은 것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결절은 다양한 산업에서 점점 더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 바닥의 이러한 금속들은 육상의 광산에서 채굴된 광물들과 어떻게 비교될까요? 우리는 세계를 전력화하는 방식에서 대규모 전환의 경계에 서 있는 것일까요? 3. 금속의 중요성. 바다 바닥에서 돌을 채취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의 모든 육상 광산에서 채취되는 코발트와 니켈보다 더 많은 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속들은 현대 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배터리, 터치스크린 등 전자제품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현대 스마트폰은 이들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기차, 풍력 터빈, 기타 전기 장비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의 일상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금속들은 지구에서 채굴되어 왔지만 제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육상의 매장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터리 생산이 우리의 환경 문제 해결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중 금속들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를 싸우기 위해 소비자들이 전기차로 전환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친환경 기술이 인기를 끌면서 우리는 배터리를 위해 더 많은 금속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수요는 시급하며 확실히 다음 10년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대의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인 풍력과 태양광 발전, 그리고 그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배터리도 이러한 금속의 형태로 희귀한 원자재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금속에 대한 엄청난 수요, 가격 상승으로 인해 채굴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금속이 풍부한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이 어디로 향할지 추측할 수 있을까요? 이 지역 전체가 출입 금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귀중한 자원이 표면 아래에 대기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채굴을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탐험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4. 법정 및 탐사 역사. 클라리온 클리퍼튼 존에서는 어떤 것도 추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천천히 조성된 것이며 이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큰 활동이 없었습니다. 현대의 역사적 배경은 이곳에서 21세기에 캐나다의 한 채굴 회사가 이 외진 태평양 지역을 탐사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는 단 한 척의 배만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여러 나라와 민간 기업의 연구 선박들이 이 지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채굴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 배들의 승무원들은 바다 바닥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은 추출이 허용될 때 자원 수집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들은 미래의 탐사와 추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모든 것은 국제해저기구라는 핵심 조직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기구는 1982년에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167개 회원국과 유럽연합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회원국은 이 기구의 합의에 따라야 합니다. 이 기구의 목적은 국가 관할권을 넘어 해저를 규제하여 지속 가능한 관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연안 국가들이 해안에서부터 12마일까지의 영해를 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안에서부터 230마일까지의 배타적 경제구역이 있으며 이곳에서 국가는 해저를 포함한 자연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구역은 해안선에 따라 연한 파란색 줄로 표시됩니다. 이 구역을 넘어서는 지역은 국제수역으로 간주되며 어떤 나라도 이 지역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공유하는 자원입니다. 이 지역은 지구 표면의 약 40%를 차지하며 바다의 64%와 거의 95%를 포함합니다. 이는 공해가 인류 전체의 자산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원들은 일반적으로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접근하기 어렵지만 국제해저기구가 제공하는 관리체계는 독점화를 방지하고 모든 국가가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수 금속의 필요성과 지구의 가장 취약한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5. 환경 문제 및 심해 채굴에 대한 논쟁. 오늘날 이러한 값비싼 고수요 금속의 채굴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열대 숲과 같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은 탄소 흡수원 역할을 하여 기후 변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구 온난화와 싸우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파괴하여 자동차를 만드는 것은 모순처럼 보이지 않나요? 완전한 그림을 제공하기 위해 산업 채굴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인도네시아, 브라질, 가나, 수리남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만 약 733제곱마일의 숲이 산업 채굴을 위해 제거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자카르타 수도의 3배 크기입니다. 약 10년 전 거의 모든 휴대폰은
인도네시아의 방카섬에서 채취된 주석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금속을 채굴하는 것은 매우 수익성 있는 사업이지만 또한 엄청난 파괴를 초래합니다. 세계의 주석 수요는 섬의 풍경에 지속적인 상처를 남겼고 농장과 숲을 황폐화시키며 어류와 산호초를 파괴했습니다. 관광, 해변, 그리고 기타 지역 산업 모두 심각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피해는 공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한때 울창했던 숲의 조각들이 넓은 황량한 땅과 나란히 서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활동 중인 광산이 없는 지역에는 많은 광부들이 목숨을 잃은 무덤이 흩어져 있습니다. 채굴은 주변 바다로도 확장되며 산업 장비가 바닥을 덮고 있습니다. 이는 금속 채굴이 이루어지는 여러 장소에서 직면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심해 채굴이 육상 채굴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기존의 채굴 활동을 보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을 채굴 작업을 시작하는 정당화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직 허가가 발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해 채굴 산업은 이미 클라리온 클리퍼튼 존을 위해 전문화된 수중 채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먼 깊은 지역에서도 광물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바다 바닥에서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장비는 원격 조정 장치와 비슷하며 광물 결절을 수집하고 이를 리저 파이프를 통해 표면 선박으로 전달하여 세척 및 가공합니다. 세척된 결절은 육지로 운반되고 침전물은 바다로 되돌려집니다. 이미 기술이 존재한다면 왜 채굴이 시작되지 않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해 채굴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빠른 이익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함께 논의해 봅시다. 기술이 이미 존재한다면 왜 채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규칙이 혁신의 빠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6. 기술 발전.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들은 공개 해역에서 어떤 것도 추출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중립지역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여전히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앞서 언급한 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클라리온 클리퍼튼 존은 어떤 국가의 관할권 밖에 위치해 있으며 국제해저기구가 이 지역의 자원 추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994년 이후 이 기구는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에서 광물 자원 탐사를 위한 30개 이상의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대부분은 클라리온 클리퍼튼 존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계약은 15년 동안 지속되며 기업들이 탐사할 수 있지만 금속을 추출할 수는 없습니다. 탐사 과정은 자원을 찾고 평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아직 채굴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업들은 채굴을 시작할 수 있는 허가를 얻고자 열망하고 있습니다. 심해 채굴의 지지자들은 이것이 지표 채굴보다 덜 파괴적인 광물 추출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이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채굴 작업이 시작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기다림이 더 길어질까요? 7. 법정 및 규제 일정. 현재 심해 채굴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명확한 규칙이 없다면 진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현재 많은 이들이 이 기구의 회원국이 작업 계획 승인을 요청할 의도가 있는 경우 관련 규칙을 제안할 수 있는 2년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2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2020년 7월 이 규칙이 처음 적용되어 2023년 7월 9일까지 마감 기한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까지 탐사, 검색 및 광물 추출 과정의 마무리를 위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따라서 이 규칙을 2025년까지 마무리하기 위한 새로운 기한이 설정되었습니다. 이 규칙이 완전히 정제될 때까지 국가들은 이 지역에서 금속 추출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우려에도 불구하고
채굴 압력이 너무 커져서 저항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자원에 되돌릴 수 없는 경쟁을 촉발할 수 있을까요? 8. 글로벌 논쟁 및 윤리적 딜레마. 하지만 이 합의에도 미묘한 점이 있습니다. 2022년 캐나다의 메탈스 컴퍼니는 채굴 장비를 시험하기 위해 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 시험 단계에서 3,600m 톤의 결절을 수집할 의도를 밝혔습니다. 이는 수년간의 논의 후에 허가된 첫 번째 시험으로 일정량의 자원이 추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과정은 아직 본격적인 산업 채굴로 분류되지 않으며 더 많은 시험 운영에 가깝습니다. 메탈스 컴퍼니는 심해 채굴의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 중 하나입니다. 이 회사의 리더들은 심해 채굴이 육상에서의 전통적인 채굴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여러 번 주장했습니다. 과학계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기업과 국가들이 수중 드릴링에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채굴을 중단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7월 국제해저기구는 채굴 작업을 시작하려는 기업들의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클라리온 클리퍼튼 존은 약 36만 제곱마일을 차지하는 16개의 채굴 지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62천 제곱마일을 차지하는 9개의 추가 지역은 출입 금지입니다. 이 지역에서 채굴 탐사를 위한 총 19개의 라이센스가 발급되었습니다. 메탈스 컴퍼니는 나우루, 통가, 키리바시와 같은 작은 태평양 섬 국가들의 지원으로 확보한 3개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여전히 탐사 라이센스이며 실제 심해 채굴을 위해서는 별도의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노르웨이의 엘 해양 광물 회사도 심해 채굴을 위한 2개의 라이센스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제해저기구에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그들은 채굴 규칙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심해 바닥에서의 광물 수요 증가를 언급하며 즉각적인 규칙 채택을 주장합니다. 다른 이들은 진행하기 전에 주요 우려 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번 기업이 개발 라이센스를 확보하면 채굴 경쟁이 시작될 수 있으며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중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불확실합니다. 이들은 잠재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수중의 불을 수확하는 진정한 비용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부의 약속을 위해 해양 생명의 섬세한 균형을 위험에 처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9. 과학적 반대. 많은 과학자들이 심해 채굴에 반대하며 이는 해양 생명과 서식지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동태평양 바닥에서의 시험 채굴 결과는 우려스러웠습니다. 이 깊이에서 결절은 유일한 고체 기질로 대형 해양 생물의 앵커 역할을 하며 작은 해양 생물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대형 해양 생물의 절반 이상이 이 결절에 의존하며 이 결절은 다른 유기체들도 호스트합니다. 어떤 종은 이 지역에만 존재할 수도 있으며 예를 들어 유령 문어는 결절을 사용하여 알을 보호합니다. 해양 생물학자들은 채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엄격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연구는 이 지역의 생물 다양성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지역의 종들 중 최대 92%가 아직 미확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채굴이 시작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종들을 발견할 기회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생물들이 암, 감염,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병 치료에 사용된 잠재적인 의학적 이점은 보호 주장을 더욱 뒷받침합니다. 미래의 발견이 우리가 아직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의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은 중요합니다. 연구자들이 클라리온 클리퍼튼 지역을 샘플링할 때마다 새로운 종이 발견됩니다. 과학자들은 채굴이 육상의 화석 연료 채굴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하게 야생생물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바다 바닥을 방해하는 것은 필수적인 미생물 군집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이는 질소 순환을 방해하고 멕시코 및 중앙아메리카와 같은 지역의 어업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광물 추출은 산호초를 해치고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는 침전물 플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채굴 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빛은 어두운 조용한 환경에 적응한 생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생물들은 수백만 년 동안 이러한 조건에서 살아왔으며 갑작스러운 방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양 표면 아래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더 알고 싶으신가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눌러 세계의 가장 큰 환경 및 기술 논쟁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가 영양을 이해했다고 생각할 때 유령 문어와 같은 새로운 생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심해 채굴에 대한 논쟁의 궁극적인 반전이 될 수 있을까요? 10. 새로운 종의 발견과 생물 다양성. 많은 해양 생물들은 비범하게 긴 생애를 살고 있습니다. 일부 산호는 4,000년 이상 생존할 수 있고 해면은 10,00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화기와 태양광 패널에 필요한 금속을 위해 이러한 고대 생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을까요? 이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2020년 일본에서 수중 산맥에서 코발트를 추출하는 테스트를 실시한 후 해양 생물의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을 관찰했습니다. 테스트 후 1년이 지나 임팩티드 지역에서 물고기와 새우의 수가 43% 감소했고 인근 지역에서는 56% 감소했습니다. 이는 심해 채굴의 잠재적 영향을 강조하지만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장기적인 영향은 불확실합니다. 피해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 개발되고 있지만 진전은 느립니다. 상업적 채굴이 적절한 안전장치가 마련되기 전에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2020년, 과학자들은 태평양의 클라리온 클리퍼튼 존에서 새로운 갑각류를 발견했습니다. 메탈리카를 기념하여 이름 붙여진 마크로스틸리스 메탈리콜라는 16,440피트 깊이의 극한 조건에서 번성합니다. 어둠에 적응하여 눈이 없고 고대망간 은결체 속에서 살아갑니다. 클라리온 클리퍼튼 존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며 최근에 5,000개 이상의 새로운 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커런트 바이알러지에 발표된 연구는 10만 건 이상의 관찰을 종합하여 5,580개의 종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단지 438개만이 이름을 지어졌으며 많은 종들이 여전히 미확인 상태로 남아있어 이 광대하고 신비로운 지역을 완전히 탐험하기 위해 많은 작업이 남아있음을 나타냅니다.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주저하지 말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다음에 탐험하고 싶은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영상에서 뵙겠습니다.